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뵈려고 저 인천이니까 부산에서 제일 멀어요. 서울보다 훨씬 멀죠. 예, 인천에서 오늘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온 민경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완벽하게 박탈하겠답니다.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러면 이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검수완박하면 또 지금 검찰이 경찰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옛날부터 경찰, 검찰이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검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검찰은 여러분 1789년입니까? 그때 프랑스에서 혁명이 났습니다. 프랑스 혁명. 그 나라에서는 왕이 이제 안 되겠다. 왕정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좀 구가하고 싶다. 이래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검사나 검찰을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이거를 왜 없애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경찰분들이 계시네. 그래서 이제 제 말이 경찰들이 듣기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경찰의 전횡이 너무 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자기네들이 기소하고 자기네들이 처벌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 검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잘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좀 감시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생긴 게 검찰이고 검사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검사의 힘이나 경찰의 힘이라기보다는 인권이에요. 인권. 예, 경찰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경찰의 힘이 너무나 커진 거예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검찰입니다. 근데 이 법에 검찰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사범이라든가 경제사범, 부패사범, 공직자사범 또 이 큰 재해와 관련된 사범들은 검사가 6대 대형 범죄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경제와 부패 요 두 개만 경제 부패가 아니고 경제와 뭐죠? 경제와 부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와 부패 두 개만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6개월 이후에 그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빼고 너희들은 기소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바대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게 되는데 경찰도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제장치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를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거를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했습니까? 요 부분에서 저기를 한번 해야 되겠구만.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야 되겠네요. 검수완박 서민 피해 민주당을 규탄한다! 검수완박 헌법 파괴 민주당은 자폭하라! 네, 이거를 자기네들이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민주당에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국민들의 욕을 먹으면서 이 처리를 하려고 법사위에서 전부 다
해서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려면 법사위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가져오면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지 본회의로 갑니다. 근데 이제 법사위에서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했고,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언제 모여라 그러면 순식간에 그게 통과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뒤늦게 국민의힘 당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자유 발언을 하겠다고 자꾸 올라와서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4시간, 뭐 12시간 이렇게 하면은 그 안건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그걸 좀 하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필리버스터 못하게,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은 그게 중계도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회기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요때다 하면은 뭐 새벽이 됐던 밤중이 됐건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겠죠. 자,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규탄을 하고 이렇게 뭐 소리도 지르고 있었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얄밉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기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권성동입니다.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 옛날에 나이가 비슷한 그 윤석열 후보와 서로 이제 아는 사이로서 이번에 원내 지도부에서 원내 대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서 잘 해봐라,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준 겁니다. 네, 그런데 권선동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많은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할 대통령, 신임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4년 전, 5년 전이죠.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청와대 대변인하고 뭐 KBS 9시 뉴스 앵커하고 다 한 다음에 한번 국회의원 나가보는 게 어떠냐라는 주의에 권유가 있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된 다음에 초선이면 어디나 낯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이 대통령 탄핵의 바람이 막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이걸 반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할 때 의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총회. 그거는 그 당에서 가장 그 힘이 센 그 회의체예요. 그럼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을 시키는 원고로 법정에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라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갔었죠. 바른정당 가기 전에 그 의원총회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저는 듣고 용서하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올라가서 그래요. 당신네들 지금 의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겁니까? 이러더니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지금 박근혜 탄핵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는 깜빵 가면 면회 자주 가는 게 그게 의리예요. 이런 천인공노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내 이 말은 반드시 기억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뽑은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금 지나고 나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을 먹었습니까? 돈 안 먹었어요. 제가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돈을 아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줘야 되는 그 활동 자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이었으니까 대변인이 하는 일이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밥도 사주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카드를 줍니다. 법인 카드.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엄청나 보이잖아요. 그 청와대 대변인, 다음에 출입하는 기자가 197명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 한 달 쓰는 카드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200만 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200만 원. 그전에는 2천만 원씩 받았대요. 이번에는 한도가 없어요. 이 문재인은 그냥 거기 있는 대변인 카드는 무한정 쓰도록 해놨어요. 그렇다고 1억, 2억, 3억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같이 200만 원으로 이걸, 아니 200명 만원짜리 설렁탕 하나 사주면은 한 달께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비서실장한테. 이거는 내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하려고 한다. 첫 번째, 매달 1일 기자들 200명, 197명 모아놓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198, 뭐 이렇게 해서 저기 만원짜리 설렁탕 다 사주고 다 먹으면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는 걸로 하겠다. 두 번째, 내 집에 가서 내 집을 팔겠다. 세 번째, 나의 주위에 있는 그 잘 사는 돈이 많은 친구들한테 돈을 내라고 그러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깎으신 게 대통령이시라고요. 다음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슨 뭐 돈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나는 결혼을 했냐, 남편이 있냐, 애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죽으면 다 국가에다가 주고 갈 텐데 내가 무슨 돈 욕심을 내겠느냐 이러면서 아끼셨다고요. 네, 그런 죄 없는 분을 5년 동안을 예? 그 가둬놨던 그런 행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을 우리가 뽑은 거는, 이 사람을 뽑은 거는 윤석열과 같이 이 그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좀 잘해봐라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 검수완박할 때 당연히 우리들은 당선자 측과 협의하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 미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 사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냐 하면 이게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안 돼요.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 국민들이 하나같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자기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걱정을 좀 했을 거라고. 그리고 검수완박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네들 문재인이 퇴임을 하면은 분명히 많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제 뭐 기소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문재인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검수완박입니다. 예, 그러니 거기에 국민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이제 반대를 할 게 분명한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권성동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합의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민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저도 여기 나와서 욕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을 욕을 한다고요. 국민의 힘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 꽃놀이 팬데 가만히 놔두면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당선자가 힘을 갖고선 개혁도 하고 이런 걸 다 할 텐데 이 바보같이 거기다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국민의 힘 당하 이러고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부담을 주게 됐고, 이 가만히 앉아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자에게 대해서도 부담을 안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수완박 장단 맞춘 국민의힘 박수하라! 물론 큰 잘못은 민주당에 있죠. 예? 하지만 이렇게 장단을 맞춰서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게 한 이 권성동, 국민의힘,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욕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것이 우리 그 민주시민, 깨인 민주시민들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이번에 제 입장에서는 가장 속상하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선거사범 수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경찰한테도 수사를 시키고 검찰이 자기네들이 수사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 6대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자리할 수 없도록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선거를 빼버렸어요. 선거를 빼버렸으니까 지금 인천지검에서 이두봉 검사가 이준 열사의 뭐 손자라고 하는 이두봉 검사가 윤석열 후보의 오른팔인데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알게 모르게 해왔다고요. 해온 거를 갖고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하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 이제 뭐 우리가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걸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 인천에서 여기서 부산까지 왔지만 제가 내일 바로 29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무효소송과 당선 무효소송은 법에 의해서 6개월 안에 모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2년이 되도록 아직도 끌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니 선거 무효소송은 옛날에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법에도 6개월 안에 다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대법원에서 이거 이유 없어요 하고 방망이 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2년 동안 계속 1년 2개월 뒤에 재검표를 했고 지금 또 한 1년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뜨문뜨문하면서 이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내일 하는 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제 지역구에서 이 일장기 투표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좌하단에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데 거기에 관리관의 인을 찍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얼굴 맞춰보고 이 투표용지가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꽝 찍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관 이런 글자들이 그 도장 안에 예쁘게 찍혀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그게 여러분 일장기 아시죠? 일본 국기 일장기 가운데 빨간 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냥 빨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개요.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무효다 하고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 말 잔치하는 선관위, 여기 선관위 직원도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는 걱정 마세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도장이 만년 도장이에요. 만년 도장은 만년 동안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도장을 안 찍어도 계속 이렇게 하면은 빨간 게 찍혀서 나오는, 우리 옛날에는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그 기표기 옆에 인주가 있었잖아요. 인주를 이렇게 찍었는데 지금 인주 없죠? 그냥 찍으면 10,000번도 찍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만년 도장이라고 하는데 만년 도장에 계속 이렇게 빨갛게 찍을 수 있다는 건 그 안에 잉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잉크가 새 나와서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러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되고 그런 거, 그리고 거기에 선관위에 납품하는 모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런 불량품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이 사람들이 이거 인주 없이 찍어도 되는 건데 만년 도장인지 모르고 옆에서 인주를 찍어가지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1000장. 아니, 한 번은 잘못 찍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 안 보고 찍어요? 안 보고? 1000장을 찍어. 그리고 1000장이라는 게 100만 장 중에 1000장이 나온 게 아니고 그날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1974명이에요. 근데 반이 넘는 거를 이 사람은 계속 6시간 동안을 찍어야 1000장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선관위에서 얘기한 거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가 있긴 뭘 그럴 수가 있어. 1000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일 누구를 부르기로 했느냐? 그 사람, 이거 찍은 사람이요. 찍는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참관인을 불러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혹시 관리인께서 요걸 찍으셨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있다가 네. 그럼 제가 큰일 납니다.
자기가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위증죄 뭐 이거 다 선서하고 자기 찍었다 그러면 아니 증거가 아니 그럼 천장을 다 당신이 찍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찍었어요. 사실이 그렇다면 저는 이번 선거 재판에서 지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있다가 내가 미쳤습니까? 한 장도 아니고 천장을 내가 찍어요. 안 찍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재판은 끝나버립니다. 예, 천장이 다른 데서 만들어 가져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니까 아니 찍었다는 사람이 내가 찍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천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놈이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원래 대법원에서는 증인 신문하지 않습니다. 다 법률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물어보자 이랬더니 대법원에서도 좋습니다. 그 사람 부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부르려면 소환 통지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소환 통지서를 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주소를 누가 알고 있죠? 중앙선관위가 알고 있죠. 선관위한테 그 사람 주소를 가르쳐 달라 이랬더니 못 가르쳐 주겠대요. 못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찍지 않았다는 걸 안다고. 나와서 제가 안 찍었어요라고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아니까 안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내일이 재판인데 그 사람한테 다시 보냈어요. 대법원에서 이러지 말고 알려달라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주소는 알려줄 수 없다.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안 찍었다 그런다. 안 찍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안 찍었다고 그래서 아무도 안 찍은 게 아니고 자기 부하 시켜가지고 찍었다 그러니까 그 부하 둘을 이쪽으로 불러라. 이런 다음에 공무원 하나 하고 일반인 두 사람의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찍어야 되는 사람을 부르면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자기 찍어야 되는 의무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을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번 선거 재판은 누가 이긴 겁니까? 정의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일 이 재판 대법관들이 그런 상황을 쭉 보고 이거는 분명히 이 선관위에서 잘못을 했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 다음번에 이제 판결이 나는 재판 날짜를 잡아가지고 땅땅땅 이거는 선거를 다시 하세요. 이번에 있었던 이런 현상은 선관위가 생기고 선거가 있은 지난 194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있었겠네. 3.15 이후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건 올바른 선거가 아니었습니다.